그거 궁금해서. 오늘 할 이야기는 2022년 미국발 필로폰의 약 70%를 밀수입한 한미국제 마약 조직을 검거한 사건이야. 70%면 약 27.5kg. 그러면 쌀 한 포대보다도 더 무거운 거 아니에요? 맞아. 단일 미국 조직 밀수량 중 역대 최대야. 그렇게나 많아요? 90만 명 정도가 동시 투약 가능한 물량이지. 와, 그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소매가로 약 900억. 이 사건의 특징은 미국 내 한인이 주축이 되었다는 거야. 갱단 같은 거요? 맞아.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 갱단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필로폰을 보내서 판매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다시 미국으로 회수하지. 그리고 이런 유통 구조에서는 말단 수령책을 검거하더라도 이 관리책이나 해외 총책을 잡기가 어려워. 마약을 안정적으로 수령해가지고 그걸 이제 유통 조직에 값을 받고 파는 게 그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소수의 훈련된 조직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제 검거가 됐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할지, 재판 비용이라든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상해 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제 포렌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중간책 이상으로 밀수 조직을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미국과 한국의 각 거점을 둔 대형 국제마약 조직의 실체를 밝혔어. 최초로. 우와. (2021년 12월) 총책 A가 발송한 미국발 필로폰 약 9.2kg 적발을 시작으로 22년 1월에 9.2kg 수령책 C와 D 구속 기소. 같은 해 5월엔 관리책 E와 F 구속 기소. 와. 일망타진해서 향후 국내에 풀릴 수 있는 막대한 필로폰을 압수하고 국내 밀수 조직 중 주요 조직 한 곳을 드러내는 상당한 타격을 입혔어. 근데 만약에 그들이 세관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조직원한테 전달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들은 수십 대의 대포폰을 돌려 사용하면서 수령을 시도해. 조직원 간의 중요 메시지 연락은 복원이 의미하지 않은 텔레그램 등 SNS로만 소통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될까요? 맞아. 그래서 검거하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국내 조직원들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공실 정보와 각종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마약을 은닉한 화물의 수취지, 수취인 정보를 사용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2인 1조로 움직이며 전국을 무대로 활용해. 마약이 압수가 되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발되지 못하고 밖에 나갔을 때는 이 조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배송 상황을 계속 확인을 합니다. 나간 게 확인되면은 본인이 뭐 직접 수령하거나 또 아니면 제3자를 시켜서 수령을 하기도 하고요. 수령해서 받으면은 그걸 이제 유통 조직에 넘기는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잠복 서는 경우도 많아요. 2, 3일 동안 밤새 가지고. 그 수령책 잡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검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을 하는 사전 시나리오가 있어. 걸리면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자가 수고비를 크게 준다고 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해. 때로는 수령책 옆에 신분을 숨긴 감시책을 붙여둬서 감시책으로 수령책의 동향을 보고하게끔 하는 은밀성을 높이기도 해. 그러다가 잡히면요? 혼자 책임지고 가면 가족과 인생을 책임져준다고 안심을 시켜. 실제로 말단 조직원이 검거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 재판 단계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진술을 감시하지. 이러면 말단만 처벌되겠는데요? 맞아. 관리자를 잡기 어려워.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달랐어. 말단 수령책을 이제 한 달간의 추적 끝에 어렵게 잡았습니다. 검거를 하고 보니까 필로폰 9.2kg가 세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수치지를 달리해서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말단 수령책 2명이 했다고 보긴 힘들고요. 당시 이제 수령책들이 제가 단독으로 한 행동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누가 심부름 시키길래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했어요 라고 변소를 했지만 그걸 믿지 않고 중간관리책이나 더 상선이 누굴까 계속해서 퍼즐을 맞춰 나가듯이 수사를 했고요. 그 구치소 접견 기록 분석과
또 다른 일부 포렌식에서 확인된 내역을 다 조합해 나가면서 중간관리책과 미국 총책을 특정했고 국내에 있는 모든 조직원을 다 이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 바로 이걸 쓴 거야. 과학 수사 기법. 조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수령하지 않아서 이제 피의자 성명불상으로 기소 중지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미국발 조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당수 조직원들의 목소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목소리가 이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그걸 이제 대검 과학수사부에 성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목소리가 남긴 증거라고 하지. 목소리도 지문처럼 고유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도 조직원 중 일부 목소리를 확보했어. 성문 분석 결과 실제로 동일인의 목소리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약 밀수입 광고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몰랐네요. 이런 건 어떻게 은닉해요? 이렇게. 시리얼? 전혀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지. 이건 그냥 시리얼이야. 에이, 난 또. 그런데 이런 시리얼에 은닉하면 마약을 찾을 수 있을까? 와, 야.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아니,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랬는데. 아니, 이번 사건은 수차례 밀수입을 시도했잖아. 은닉 방법도 시리얼 혼합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하게 했어. 야, 이걸 다 찾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형량은 얼마나 나왔어요? 그 말단 수령책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에는 부인하였으나 나중에 이제 중간관리책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징역 7년으로 지금 1심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중간관리책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12년으로 선고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항소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마약으로 사회 혼란이 크게 생기는 거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맞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매년 이제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간별로 세밀하게 양형 기준을 다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상으로 파고드는 사건들이 요즘 많잖아. 맞아요. 그만큼 사회의 경각심도 높아졌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작년에 이제 조직망이 1차적으로 붕괴가 되고 나서 미국 총책이 국내 이제 조직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초기에 그 단서를 확인해서 올해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조직원 5명을 추가 구속하고 국내 조직망 재건을 원천 봉쇄를 했었습니다. 어때? 마약 수사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렸어? 엄청요. 마약 수사 하나에 이렇게 많은 게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소를 너무 잘해줘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때까지 마약 범죄 뿌리 뽑길 우리 모두가 응원하자고.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감사합니다.